박근혜는 맞아. 약한 여자야. 이런 얘기. 약한 여자야. 약한 여자가 아니라 약한 여자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이야기가 심대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막 녹음을 털고 가는 길에 뉴스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때 최순실이 버리고 간 서랍장에 주사제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염산 에페드린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약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마약 원료. 그러니까 원래는 히로뽕을 제조할 적에 원료가 되는 약이고 예전에는요 이게 감기약에 조금씩 섞여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미친 사람들이 감기약을 막 여러 개를 사가지고 이거로부터 그러니까 감기약으로부터 염산 에페드린을 추출을 해가지고 히로뽕을 만드는 짓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필로폰을 만들려면 대형 차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과정이 정제 그러니까 과정이. 이 정제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나온 거는 그냥 염산 에페드린 주사약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주사약을 하나씩 따서 넣어가지고 피로뽕을 만드는 용도로 썼다라고 하기에는 그건 너무 포장 단위가 너무 소포장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히로뽕보다 염산 에페드린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제들은 아무렇게나 막 그냥 처방돼서 나오는 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반출될 수 있는 약도 아니고 마취과나 비뇨기과 같은 데서 조금씩 쓰는 약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구해준 의사가 없다고 치면요. 얘네가 도매를 하거나 공장을 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접해볼 수가 없는 약이라니까. 이 자체가. 이 지점에서 하나만 전제를 걸어놓고 갑시다. 그렇죠. 주류 언론들은 이 약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박근혜 미용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박근혜 불면증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원래 기본적으로 잠을 너무 못 자는 사람이다. 세월호까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왜 리도카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리도카인은 마취제인데요. 정맥으로 놓으면은 마취 유도제, 전신 마취 유도제이고 국소적으로 쓰면은 왜 이런 데 꼬맬 때 여기에다가 주사 놔가지고 국소적인 마취하는 그런 약인데 리도케인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 얘기 했을 때도 이게 혹시 프로포폴이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프로포폴은 그렇게 잠 못 잔다는 박근혜가 잠을 자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약인데 어쨌든 프로포폴이 맞을 적에 이게 혈관통이 좀 있어요. 그 혈관을 아프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주사제 중에 혈관통을 일으키는 약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아프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그 부작용이죠. 일종의 그것도 부작용이죠.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리도케인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넣으면은 혈관 통증도 없어지고 그렇게 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염산 에페드린도 일종의 그런 용도로 뭐 썼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해요. 근데 나는 이게요, 그런 용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용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아까 이제 감기약 같은 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감기, 기침, 천식 이런 데에서 이제 혈관을 약간 축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비아그라로 일테면 비아그라는 그 이제 특정 기관에 피를 몰리게 하는, 그러니까 혈관을 열어서 피를 몰리게 하는 그런 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지속 발기가 된 상태,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속 발기가 돼서 풀리지를 않는 상태가 있어요. 그럴 적에 이제 염산 에페드린 같은 것을 쓰면 혈관이 축소되면서 발기가 풀리죠. 그런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 비아그라 부작용으로 병원을 가서 주사 맞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마음을 좀 가라앉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혈세를 갖고 이 많은 양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A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청와대 가서 너무 비아그라를 많이 먹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청와대 나와서 병원에 가서 나 비아그라 먹고 죽지 않으니까 약 좀 다 달라 그러면 10분이면 주사를 맞는데 왜 청와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주사를 어렵게 구해서 청와대에 반입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아그라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봅시다. 비아그라 가면 길거리 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못 사는 약이 있습니까? 근데 왜 청와대 혈세를 다량으로 구입했겠어요? 못 사.
삽니다. 길거리에서 못 사고. 아니, 비아그라는 처방을 다 사요. 받아야지. 그러니까 일반 약이 아니에요. 비아그라는 그냥 남자들 다 알잖아요. 다 어디 가면 사는지 뭘 알면서 그냥 처방 없어 다 삽니다. 아니, 살 수는 있는데.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를 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또는 그렇게 어렵게 증거까지 남기면서 혈세로 샀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직 상호 역학관계가 약물들의 역학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슬슬 현재 메인 스트림에서 발표한 게 해독제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해독제가 마약의 해독제에도 쓸 수도 있고 비아그라 해독제에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메인 언론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한다면 저는 비아그라를 먹고 발기가 안 죽어서 그걸 해독시키기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면서 샀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미친놈도 그렇게 안 합니다. 공무원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증거가 남고 이게 수십 년간 남아야 될 자료를 어떻게 이거를 사드립니까? 말도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드릴 적에 이게 잠깐만요. 나중에 까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 중에 공무원이 있었는데 모릅니까? 다 합니다. 이거. 아니, 내 생각도 지민 씨랑 비슷해.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그들이 이렇게 몰락할 줄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다 까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겁니다. 까일 걸 알면서도 일부러 샀다고요? 아니 그거를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게끔 긴박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언제 이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약들을 준비해놨다거나 또는 이것이 자주 반복돼서 일어났을 상황이 매우 높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예, 그렇게 예, 생각을 예, 그렇게 해요.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그러니까. 다 구비를 해놓고 있었어야 된다는 그렇지. 것이고. 그 상황이 있었는가. 구비를 해놓고 긴급할 때 이걸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번에 왜 플로닐 같은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뭐냐면 그게 지금 뭐 벤조다이아제핀 이런 수면제 여기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수면제가 다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수면제를 먹고 그 수면 상태를 푸는 수면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기량작용을 하는 그렇죠. 그 약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비아그라와 지금 염산 에페드린이라든가 이런 식의 뭔가를 가하고 다시 그것을 감하고 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라식스 같은 것도 이뇨제로서 무언가를 빼내는 그런 그렇지, 역할인 그렇지. 것이고요. 배곡주사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비아그라나 뭐 마약 성분 이런 것을 또 좀 빼내는 그렇지. 거에도 이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인즉슨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잠깐 비아그라를 썼어. 그리고 나서 아이고 잘 발기가 안 새벽에 주로 영안사전을 읽는다고 하고요. 일과 중에는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간지는 아닌데 일요신문에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일단 취재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요신문의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사전 그 얘기도 나오지만 벽을 보고 알 수 없는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말을 벽을 보고 뭐 중얼거리는 걸 교도관들이 몇 번 봐서 그 외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다고 일요신문이 보도를 했더군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건강에는 심각한 이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몸 말고. 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는 상담한 적이 없다라고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요신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내일 한번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요? 이상의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는 말씀드리고 벽 보고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인데 말이죠. 사실관계는 저도 일요신문에 의하면이라고밖에 전달할 수가 없네요. 말씀이셨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어떤 수감자가 이제 봤다고 합니다. 밖에 나와서 구치소 내 운동장에서 좀 이렇게 운동인지,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만 있다 그랬잖아요, 차 교수님. 그런데 45분간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지금 구치소 안에 계시지만 운동 시간이 보장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원래 그 알려진 바로는 이 실내에서 하는 뭐 요가라든지 국선도라든지 이런 운동을 즐겨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 아마 구치소 안에서 뭐 독방의 규모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오픈된 공간으로 나가서 이 좀 그렇게 새로운 공기도 좀 쐬고 네. 그러니까 또 햇빛도 바라보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동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그런 하나의 이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거죠. 제일 놀란 건 몰래카메라. 아, 그렇죠. 그때 논란이 됐죠. 예, 그 몰래카메라가 있는 위치가 더 놀라워요.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가 연설비서관실에 있었으면 제가 별 문제를 안 삼았을 거예요. 몰카라도. 근데 제2부속실에 있었어요. 원래 제2부속실이라는 게 이제 영부인, 네. 그렇죠. 영부인 안 계시잖아요. 박근혜 영부인 대통령. 의전하고 영부인의 이제 일정 같은 걸 관리하는 게 네. 제2부속실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제2부속실에서 왜 몰카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한 건 그때 느낌이 그게 2014년이었는데 그때 느낌이 이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걸 직감처럼 느꼈어요. 몰래카메라 때. 남양 특집인데 진짜. 네. 오싹오싹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몰래카메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건 또 이상한 건데 네. 휴지통이 있는데 휴지통 가격이 저는 처음에 9,000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